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ITQ 엑셀에 나오는 함수들에 대한 이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문자 함수부터 시작해 보시죠. 문자 함수는 레프트, 라이트, 미드 이 세 가지 정도가 나올 수 있겠네요. 뭐 문자 함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ITQ에서는 이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레프트, 라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죠. 왼쪽, 오른쪽이라는 의미가 이미 부여가 돼 있으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글자를 추출할 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고, 레프트, 라이트는 똑같습니다. 두 개 똑같이 어떻게 쓰시면 된다고요? 예, 이렇게 쓰시면 되세요. 넣는 칸이 두 칸이다. 자, 레프트, 라이트는 넣는 칸이 몇 칸이라고요? 예, 두 칸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뭘 누르시고 대상셀을 클릭합니다. 자, 대상셀. 예, 제가 오늘 저녁에 퇴근해서 밥 먹다가 손가락 끝이 다쳐갖고 지금 밴드를 발라놔고 피가 나서 밴드를 발라놔갖고 타자가 조금 느릴 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대상셀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뽑아낼 개수. 네, 개수가 들어갑니다. 어떤 뜻일까요? 예, 왼쪽에서 뽑아내라. 원하는 개수만큼. 그렇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여기에 가나 다라가 있다 치시게 되시면은 만약에 함수의 마법사 FX 누르셔갖고 모두에 가셔갖고 여러분들 L자 누르시면은 레프트 있는데 바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레프트 쓰시게 되면 두 칸이 나타나시고요. 라이트도 두 칸입니다. 레프트 이해하셨으면 라이트는 따라서 이해하시는 거예요. 대상을 찍고 여기서 2를 찍으니까 왼쪽부터 두 글자 뽑아내니까 뭐가 나온다? 답으로 가나가 나온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레프트를 안 쓰고 라이트를 썼으면 뭐가 나왔을까요? 예, 다라가 나왔겠죠? 오른쪽에서 두 글자를 뽑아내니까 다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상셀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뽑아낼 개수, 오른쪽에서 뽑아낼 개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고요. 그런 다음에 미드는 3개가 들어갑니다. 미드는 3개가 들어가요. 그래갖고 대상셀 들어가는 거 맞긴 맞는데 뽑아낼 개수가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작 위치가 들어갑니다. 시작 위치. 그런 다음에 뽑아낼 개수가 들어가죠. 뽑아낼 개수가 들어갑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될까요? 예, 예를 들면 이것도 예를 들어갖고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모두에 가셔갖고 찍고 M자 누르시면 바로 밑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으시겠고요. 자, 대상은 얘입니다. 가나다라에서. 예를 들면 제가 두 번째에서 2를 쓰게 되면은 2를 써보죠. 아이고, 2를 써볼게요. 뭐가 나오죠? 나다가 나오죠? 여러분들 가가 1, 나가 2, 다가 3, 라가 4 이렇게 가나다라가 1, 2 1, 2, 3, 4의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게 되시면은 몇 번째부터 두 번째부터 몇 개를 뽑아내라? 두 개를 뽑아내라. 그러니까 나부터 시작하고 몇 개 뽑아낸다? 두 개 뽑아내면 나다. 당연히 왼쪽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글자 뽑아낼 때 쓰시는 게 레프트입니다. 문자 함수입니다. 그리고 레프트, 라이트, 미드는 여러분들 글자를 뽑아내는 추출함 수시고 여기서 중요한 거 아주 중요한 거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일단 나다 나오는 건 이해되셨죠? 레프트, 라이트, 미들은 숫자를 뽑아내도 뭐 취급한다? 문자 취급을 합니다라는 거.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if 같은 거에서 비교할 때 앞뒤로 따옴표를 넣어 주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엑셀에서는 쓰시게 되면 오른쪽 정렬이 되는 거 맞으시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처럼 레프트를 써갖고 왼쪽에서 두 개를 뽑아내면 1, 2가 나오면서 여러분들 오른쪽 정렬되나요? 왼쪽 정렬되나요? 예, 왼쪽 정렬되는 거 맞으시죠? 그래서 얘는 뽑아낸 값은 기본적으로 문자 취급을 받아요 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밸류라든지 아니면 뒤에 수식을 연결해 갖고 계산하게 되면 숫자 취급도 자동적으로 넘어가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뽑아냈을 때는 문자 취급하셔갖고 문자 취급이 되어갖고 나중에 if 같은 함수에서 비교할 때 양쪽 끝으로 따옴표를 써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제일 길어질 함수 중에 하나인데 if입니다. if는 세 칸이 들어가는데 어렵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잡으시면은 어렵지는 않은데 조금 복잡할 수는 있죠. 자, if에 들어가는 거 한 개씩 설명을 드릴게요. if는 제일 처음에 조건식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지금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참일 때 되돌릴값. 참일 때 되돌릴값. 조건식을 만족할 때 되돌릴값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되돌릴값. 검지손가락을 다쳐갖고 타자 치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얘는 거짓일 때 되돌릴값. 일때 되돌릴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건식이라고 하는 것부터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조건식은 물론 다른 거에서는 다르게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은 ITQ 공부하실 때는 무조건 이 방식대로 들어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엇과 제일 처음에는 셀 주소, 그런 다음에 여기에는 부등호, 는이나 이렇게 이런 식의 부등호가 들어가시고요. 부등호 들어갑니다. 부등호 들어가고 뒤에는 비교 꼭 값이 들어갑니다. 이게 ITQ 엑셀에서 나오는 if 함수의 개념이에요. 물론 커말이라든지 뭐 커말 1급 같은 좀 고급 함수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는 설명을 못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ITQ만 지금 준비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신다는 얘기세요. 그리고 이런 조건식 항상 요 모양이어야 돼요. 요 모양 꼭 기억하시고 요 모양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렇게 됐을 때 참일 때 되돌릴 값, 거짓일 때 되돌릴 값.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보죠. 자, 여기 if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랬을 때 뭘로 한번 해볼까요? 예, 요거 출장 일수 갖고 한번 해줘. 출장 일수가 5일 이상이면 장기, 아니면 단기라고 표현해라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다시 한번 문제부터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무엇이 출장 일수가 5일 이상이면 장기, 아니면 단기. 이걸 if 함수를 써서 완성하세요라고 문제 나왔다 칠게요.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었었을 때 요 예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if 함수 들어가셔야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 갖고 무엇이 대상 셀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값을 구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찍혀야 되는 거 맞으시겠죠? 그리고 항상 제일 처음에 셀 주소가 시킵니다. 이거는 ITQ에서만 그렇다고 그랬어요. 다른 시험에서도 이렇게 된다 이런 보장은 없습니다. 제일 처음에 내가 원하는 셀 주소가 얼마 이상, 5 이상 이런 식으로 되셨죠? 그러면은 이걸 만족하게 되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장기 출장.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조건식을 만족하면 장기라는 글자를 되돌려 줄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단기라는 글자를 되돌려 줄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래갖고 여기 들어가는 것들은 앞뒤로 따옴표를 묶어주시는 걸 원칙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원래는 자동적으로 붙기는 하는데 여러분들 습관을 들이시는 게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문제는 요거예요. 조건식을 만들 때 좌항과 우항의 비교가 뒤에 있는 값이 숫자일 때는 여러분들은 앞뒤로 따옴표를 치지 마시고요. 요 뒤에 들어가는 게 숫자 비교가 아니라 문자 비교일 때는 반드시 따옴표를 쳐주십시오라는 거 하나만 더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장기 단기는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선생님 문자로 비교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러는데 자, 여기를 한번 해보죠. 출발 요일이 토요일 그러니까 뭐 일요일이면 예를 들게요. 이건 그냥 문제니까 그냥 이렇게 할게요. 토요일이면 이거 말고 딴 게 없을까요? 예. 요거 갖고 해보죠. 예. 예시가 좀 그렇으니까 그럽니다. 자, 구성멍이 영업부이면 5,000원. 그 외에는 3,000원. 이렇게 주겠다라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문제를 위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려고요. 자, 부서명이 뭐라고요? 영업부라면 5,000이란 글자를 빼줄 거고 그렇지 않으면 3,000이란 글자를 빼줄 거다라고 얘기를 해줬을 때 이 포함수로 해결을 하랍니다. 그럼 만약에 대상은 여기가 되겠죠? 그게 만약에 영업부이면 그랬고 영업부 이렇게 치시면 안 된다는 얘기세요. 문자를 비교할 때는 비교하려는 단어 앞뒤로 반드시 무엇이 들어간다? 따옴표가 들어간다. 그래서 5,000원. 그렇지 않으면 3,000원. 그랬었을 때 참이냐 거짓이냐 여기 되돌릴 때도 문자일 때는 앞뒤로 따옴표를 쳐주시고요. 단순하게 숫자를 반환하실 때는 그냥 숫자는 따옴표 없이 쳐준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시겠어요. 이게 일종의 엑셀의 공식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갖고 여기서 제가 적어드리는 거는 비교 값이 문자면 따옴표 앞뒤로 따옴표 앞뒤로 따옴표를 써주시고 글자 앞뒤로 이런 식으로요 쳐주시고 그런 다음에 숫자일 때는요 숫자는 그냥 입력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조금만 이해하시면 된다. 요 유형에 따라서 ITQ 엑셀에서 if 함수는 끝나게 됩니다. 요것만 기억하세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if 함수를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런 다음에 추주함수 설명을 드릴게요. 추주함수도 종종 많이 나옵니다. 추주함수는 여러분들 초이스의 과거형이에요. 영어가 초이스 그러시면 무슨 뜻이냐면은 선택하다라는 뜻이고 추주는 과거형이니까 선택되어져 있다라는 뜻이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드릴 때 1년 번호에 대한 간매기기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추주함수는 어떻게 쓰시냐면요. 요 추주함수 쓰실 때는 조금 독특합니다. 자, 추주함수 쓰실 때는 몇 칸이 들어갈지 모른다는 얘기세요. 추주함수는 몇 칸이 들어갈지 모르니까 추주함수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먼저 추주함수는 제일 처음에는 대상 값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대상 값이 반드시 1년 번호가 돼야 돼요. 1년 번호. 여러분들 1년 번호란 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1년 번호라고 하는 것은 그냥 1, 2, 3, 4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나와 있는 값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1일 때 되돌릴 값. 여기 대상 값이 1일 때 되돌릴 값. 아, 참 진짜 여러분들도 다치지 마십시오. 예. 오늘 김치 썰다가 손을 다쳐갖고 되돌릴 값.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다음 칸에 뭐가 들어가냐? 그 다음 칸엔 똑같아요, 여러분들. 뭐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예, 2일 때 되돌릴 값. 그 다음 칸에는 3일 때 되돌릴 값. 그리고 있는 것만큼 작업하시면 되세요. 있는 것만큼 작업하시면 된다. 몇 개가 들어갈지 모른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있는 값이 얼마까지 지금 내가 값을 넣어야 될 건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쭉 해갖고 얼마까지 넣을 수 있다. 1년 번호는 255까지 넣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추정수 설명을 드리죠. 자, 추주함수는 여기 있네요. 추주함수 설명을 드릴게요. 254까지네요. 죄송합니다. 255가 아니라 254까지입니다. 자, 대상 찍었습니다. 요 대상이 만약에 요 대상 안에 값이 1이 들어가 있으면 저는 사과라고 줄 겁니다. 사과. 만약에 요 안에 대상의 값이 2라면 저는 귤을 줄 겁니다. 요 안에 대상이 3이면은 감을 줄 겁니다. 여러분들 값 보십시오. 1, 2, 2, 뭐 3, 2, 1, 3 그랬고 4는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 4까지는 안 쓰셔도 된다. 시험장에서는 시험 문제에서는 1일 때 뭐 줘라, 2일 때 뭐 줘라 이런 식으로 나타나니까요. 여러분들 그거 참고하셔갖고 내가 넣는 값에 한 개까지만 넣어주시면 되시겠어요. 지금 요 문제에서는 제가 지금 드린 예시에서는 3까지밖에 없으니까 저도 3까지만 쓰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데 뭐 4가 있고 5가 있으면 여러분들 4일 때 되돌릴 값, 5일 때 되돌릴 값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처럼 돼 있을 때는 요렇게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라는 거. 어려운 건 없죠. 대상값이 들어가고 그래서 1년 번호로 반드시 들어가고 1로 시작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2로 시작해도 되고 3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요 범위 내에 있는 값들만 유지되면 된다라는 거라고 몇 개가 들어갈지 모른다라고 이렇게 해서 쭉 끌게 되면 1일 때 뭐, 2일 때 뭐, 3일 때 뭐가 결정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추주는 어렵지 않게 바로 해결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좀 길어지네요. 자, 그래서 추주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런 다음에 라운드는 어떻게 씁니까? 여러분들 라운드 인트 이것도 같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옆으로 좀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라운드하고 인트 설명을 드리죠. 컨트롤 C 해갖고 여기다 갖다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라운드하고 인트 같은 경우에서는 라운드는 라운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라운드 업도 나올 수 있고 라운드 다운도 나올 수 있고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올 수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반올림, 올림, 버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숫자 넣는 칸은 두 칸이 들어갑니다. 의외로 간단한데 여러분들 요 녀석은 문제상에서 보통 이제 계산식 같은 것들을 같이 응용해서 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죠. 첫 번째 칸에는 계산식이 들어가도 되고요. 계산식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는 함수식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일반적인 값을 쳐도 되겠고 값이 들어가도 되겠고 그런 다음에 셀을 찍으셔도 돼요. 셀 값이 들어가도 되죠. 셀 값이 들어가도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시겠고 그 다음에 밑에서는 내가 원하는 자릿수를 쓰시면 됩니다. 자릿수. 그리고 이 녀석은 라운드 함수는 우리 일생생활에서도 종종 쓰기 때문에 제 유튜브 강의에 보시게 되면은 라운드 함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거를 잘 기억하시면은 응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다가 한번 만들어 보죠. 출장비와 출장 일수를 곱해 갖고 출장비를 출장 일수로 나눠 갖고 1000원 단위까지 표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문제 다시 한번 볼까요? 무엇을 무엇으로 나눠 갖고 이건 예시를 위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기 위한 거니까 이해를 하십시오. 출장비를 출장 일수로 나누게 되면 여러분들 값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렇죠? 이렇게 나타나는데 우리는 이걸 무슨 단위로까지 맞춰갖고 1,000원 단위까지 맞춰갖고 1,000원 단위로 반올림 해갖고 혹은 1,000원 단위에서 올림 해갖고 100 단위에서 내림 해갖고 이렇게 표시해라라고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문제에 따라서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을 골라 쓰실 수 있으셔야 된다. 일단은 라운드는 반올림입니다. 그래갖고 4, 4, 5입 4까지는 죽이고 5부터는 올립니다라는 개념이고요. 라운드 업은 걸리기만 하면 올라갑니다. 밑에 있는 숫자가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런 다음에 라운드 다음은 그 자리에서부터 뭐든지 절삭을 해버리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는 원래 기본 값인데 그럼 라운드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라운드 쓰는 거 한번 보시고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학 함수에 있습니다. 라운드 들어가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넣는 칸이 두 칸이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하시라? 아까 출장비를 나누기 출장 일수로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온 값이 맞아요. 요 값하고 똑같은 거 맞으시죠? 제가 여기다가 어떻게 쓰는 문제 보십시오. 0이라고 쓰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소수점 이하, 그러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갖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정수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다가 1이라고 쓰게 되면 소수점 한제짜리로 만들어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여기 2라고 쓰게 되면 결과 보이시죠? 소수점 두째 자리로 만들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소수점이 아니라 1의 자리에서 반올림 하십시오라고 문제 나오게 되면 마이너스 1을 쓰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릿수를 매기는 방법이 그렇다는 얘기세요. 그리고 소수점을 기준으로 0이라고 부르고 소수점 첫째 자리를 1의 자리, 소수점 두째 자리를 2의 자리 이렇게 얘기해갖고 3, 4, 5, 6, 7 자리가 나가는 거고 소수점을 기준으로 1의 자리를 앞에 있는 그냥 우리가 일시 백천 할 때 그 1의 자리를 마이너스 1의 자리 마이너스 2면요. 예, 100의 자리,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고 마이너스 3이면요.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00의 자리로 나타내라. 이런 개념이 나타나는 거세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100 단위에서 반올림해갖고 1000 단위까지 표시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여기다가 뭐라고 쓰실 수 있어야 된다? 마이너스 3이라고 써야지만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값을 깔끔하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라는 개념이세요. 그래서 이 라운드라는 함수는 어렵지는 않은데 여러분들 이 자릿수에 대한 개념을 외우시지 않으시면 헷갈리실 수 있다. 그래서 라운드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같이 이해를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라운드업이랑 자 라운드업이랑 아이고야 라운드업이랑 무엇이랑 라운드 다운이랑 똑같은 사용법이다. 의미만 다르다. 얘는 뭐가 되는 거고 반올림이 되는 거고 얘는 올림이 되는 거고 얘는 수학적으로 버림이 됩니다라는 거 이해하셔갖고 아 문제에서 라운드 근데 이제 뭐 컴파일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골라야 함수를 골라야 될 때가 있지만 ITQ에서는 함수를 고르란 말은 안 나오고 이 함수 쓰세요 저 함수 쓰세요가 명확하게 명시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 개념만 이해하셔갖고 요런 식의 계산 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신 다음에 응용하시면 되시겠어요. 간단하시죠? 처음에는 계산식이나 함수식 혹은 셀값이 들어가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뭐 정수로 만들어라 그러면 얼마 쓰시면 되고 0,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만드십시오라고 하면은 1,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만드십시오라고 하게 되면 2, 만약에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의 단위로 표현하십시오 그러면 마이너스 1, 그런 다음에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0의 단위로 표시하십시오 그러면 마이너스 2, 그거 기억하셔갖고 요 라운드라는 개념 어렵지 않게 이해하셨으면 되시겠고요. 인트는 얘는 그냥 이겁니다. 소수점 버림 끝이에요. 어떤 수 계산식이 들어가시고 이건 한 칸밖에 안 들어갑니다. 계산식 한 칸밖에 안 들어가요. 넣는 칸이 없어요. 그래갖고 셀 값을 찍어도 되고 이거랑 똑같습니다. 요 위에 있는 게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식이나 함수식이나 셀 값이 들어갔었을 때 그 결과값이 어떻게 되신다? 그 결과값이 소수점이 없으면 그냥 있는 숫자가 그대로 나타나고요. 소수점이 있으면 소수점 버려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int 함수를 써보겠습니다. int 쓰시게 되면 넣는 칸 하나밖에 없죠? 여기 찍게 되면 소수점 싹 날아가고 보시는 바와 같이 소수점 없는 상태의 값으로 유지가 된다. 만약에 자릿수를 줄이게 되면 이 값으로 나타납니다라는 거. 뒤에 있는 반올림 개념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개념은 소수점 밑으로 절삭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수학적으로 절삭적인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셔갖고 어렵지 않게 버린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게 되면 int 쓰시면 됩니다. 넣는 칸은 한 칸이 나타나고 그 넣는 칸 안에 계산식이나 함수식이나 셀 값을 찍으시면 됩니다라는 걸로 이해하시게 되면 끝나시게 됐네요. 자, 그런데 이제 vlookup 랭크 요거 이제 4개 남았는데 vlookup은 요 실제 문제로 설명을 드리죠. 이 문제가 이제 기출 문제인데
사원 번호 1123에 대한 출장 일수를 검사하는 문제입니다. 브이로그업은 뒷잠수 배우셨으면 이해가 편하세요. 매번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걸 컴알 2급 같은 데 설명드리게 되면은 앞에 뭐가 들어가고 항상 그걸 다 설명을 드리는데 ITQ에는 그냥 여러분들 시험 점수 맺는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만 생각하십시오. 브이로그업 쓰셔갖고 제일 처음엔 대상은 여기입니다. 넣는 칸, 4칸 들어가는데 이거 조금 이따 적어드리긴 할 겁니다. 대상 들어가고 그 다음엔 대상이 있는 곳부터 입력 자료까지 블럭 잡으십시오. 대상이 있는 거는 사원 번호죠. 만약에 여기 사원명이 들어갔었으면 여기서부터 블럭 잡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하여튼 간에 대상이 있는 곳부터 블럭 잡으시면 되시겠고 그랬었을 때 우리 뒷잠수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매긴다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열번호 우리 지금 출장 일수 구해야 되죠? 1, 2, 3, 4, 5, 6 그래서 6이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정확한 값으로 찾게 된다 그러면 0을 쓰시면 되시겠고 원래 의미가 그래요. 그런 다음에 하향 근사치로 값을 찾고 싶다 그러시게 되면은 비워두거나 1을 쓰시면 되시는데 그건 복잡한 얘기니까 이때까지 ITQ 문제에서는 네 번째 무조건 0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니까 0 쓰시면 됩니다. 무조건 앞에 있는 값과 일치한 값을 찾아서 출장 일수를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함수는 여러분들 그냥 쓰는 방법을 하나 외워놓으시게 되면 점수를 그냥 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시겠어요. 자, 브이로그업 정리해 드릴까요? 그냥 이렇게 쓰십시오라고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브이로그업은 제일 처음에 뭘 쓰시고요? 제일 처음에 대상 셀 찍으세요. 대상 셀은 그냥 여러분들 앞에 셀 찍으시면 된다. 앞 셀 이렇게 할게요. 매번 이렇게 나왔으니까. 앞에 셀. 그러니까 아까 여기로 따지게 되면 여기서 앞에 이 셀 찍으십시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원래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점수 받는데.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대상 셀이 있는 곳부터 자료 전체. 그런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있는 열번호. 되셨죠? 맨 마지막에는 얼마 쓴다? 0 쓴다. 끝입니다. 얘는 이렇게 외워주셔갖고 그냥 시험 치세요. 아주 간단하게 나오는 문제니까 요걸로 기억하신 다음에 사용하시게 되면 별반 어려운 건 없으실 겁니다. 자, 이제 랭크 EQ하고 라지스몰 설명드리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자, 랭크 EQ는 그냥 아예 설명을 여기서 드려보죠. 우리가 순위 구할 때 쓰는 함수죠. 랭크 EQ 그러시는데 옛날에는 이제 랭크 함수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 랭크 EQ도 나오고 랭크 에버리지도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쓰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자, 모두에 갖다 놓으시고 알짜에 갖다 놓으시면 그냥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조금만 내리시면 여기 랭크도 있고 랭크 에버리지도 있고 랭크 EQ도 있는데 쓰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먼저 제일 처음에는 대상. 예를 들면 출장비의 순위를 매겨봐라 그랬었을 때 얘가 몇 등인지 알고 싶다. 여러분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등수 매길 때 어떻게 하시나요? 내 점수만 있다고 등수 나오나요? 아니면 남들하고 비교해야 되나요? 예, 맞습니다. 남들하고 비교하셔야 되죠. 그리고 누구들 중에서 얘들 중에서 이렇게 되면서 F4가 들어갑니다. 고장 이게 만약에 지금 요거는 쌤 왜 F4를 안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지금 출장비라는 무엇이 이름 상자에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문제 보면 아마 이름 상자를 이용해라 이런 말도 있을 텐데 그거 상관없이 그냥 여러분들 블럭 잡으십시오. 원래 이름 상자가 없으면 이거 저 이름 지우고 할게요, 여러분들. 이름 정리 없애고 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죠. 그래서 랭크 EQ 쓰시게 되면 제일 처음에 대상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누구들 중에서 얘들 중에서 그러면서 F4 눌러주는 센스 잊지 마십시오. 이 범위는 계속 밑으로 끌 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외워놓으십시오. 큰 값 할 때 1등 매길 때는 0 쓰시고요. 작은 값 할 때 1등 매기고 싶으면 1 쓰세요. 원래 큰 값에 1등 매길 땐 0이나 비워둔다 그랬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림차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작은 값부터 1등을 매기는 거를 오름차순 그래갖고 1 안 쓰고 2 써도 되고 0과 비워둔 걸 제외하고 어떤 숫자를 쓰더라도 오름차순이 됩니다 라고 돼 있지만 여러분들 그냥 우린 외우자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그러면은 컴퓨터가 알아서 등수를 매겨주게 됩니다. 간단하시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보죠. 랭크 EQ는 무조건 쓰는 방법이 이렇게 나타난다. 자, 랭크 EQ도 여기다 갖다 놓을게요. 그러면 랭크 EQ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일 처음에 복습 한번 해보시죠. 뭐가 들어가신다고 처음에 대상 셀이 들어갑니다. 대상 셀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요. 그 대상 셀이 포함된 비교 범위가 들어갑니다. 맞으시죠? 그러니까
누구들 중에서, 그러니까 내 점수가 들어가고, 쉽게 말씀드리면 내 점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누구들 중에서라는 비교 범위가 들어가는데, 요때 뭐를 눌러주는 센스가 필요하다? F4를 눌러줘라. 밑으로 당길 시에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F4 누를지 안 누를지의 그 과정은 밑으로 당겼을 때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F4를 누르는 거지, 한 칸에 답낼 때는 F4라는 개념 절대 안 씁니다. 그거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요런 과정 속에서 밑으로 당길 때니까 F4를 썼지, 요런 데서 값 하나 낼 때는 여러분들 F4를 쓸 이유가 없다. 왜? 단일하게 그 셀만 참조해서 값을 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F4 이해 안 되시면 제 유튜브 강의 주소의 사용법 꼭 듣고 오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들어간다? 0. 뭐라고? 큰 놈, 아이고야. 큰 값 1등. 이걸 다른 말로. 아, 참, 진짜 오늘 손이 말이 안 듣네요. 큰 값 1등. 그렇죠?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내림차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순. 아, 유튜브를 안 찍을 걸 그랬나요? 또 안 찍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죠? 네. 좀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작은 값 1등일 때는, 값 1등일 때는 뭐라고 쓰시라고요? 0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1이라고 쓴다. 되셨죠? 네, 0이라고 쓰게 되면은 큰 값이 1등이고 내림차순이고, 1이라고 쓰게 되면 작은 값이 1등이고 무슨 차순이 된다? 오름차순이 된다라는 거. 그러시게 되시면은 여러분들 if 함수도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if 함수 쓰시는데 어려운 거 없으실 겁니다. 마지막 라지 스몰이 나왔는데 이건 되게 간단합니다. 볼 것도 없으세요. 두 칸 들어갑니다. 두 칸 들어가고, 라지 스몰은 몇 칸 들어간다고요? 두 칸 들어가요. 처음에는 범위, 내가 알고자 하는 범위, 그런 데서 여기는 뭐 번째 들어가면 됩니다. 라지는 크다란 뜻이죠.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2라고 쓰게 되면은 두 번째로 큰 값, 3이라고 쓰게 되면 세 번째로 큰 값. 스몰은요, 작은 값이라는 얘기죠. 개념은 똑같아요. 그 범위 내에서 몇 번째로 작은 값. 이것도 예시 하나 드리고 마무리 지어 드리도록 할게요. 라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가갖고 L자 누르시면 되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라지 들어가면 보시는 것처럼 두 칸이 나타난다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범위 내에서 2라고 쓰게 되면 몇 번째로? 두 번째로 큰 값. 3이라고 쓰게 되면 세 번째로 큰 값. 이렇게 해서 컴퓨터가 그 원하는 값의 번째에 해당하는 값을 돌려줄 때 쓰는 함수가 라지나 스몰이다. 그 대신 큰 걸로 찾게 되면 라지 쓰시고, 작은 걸로 찾게 되면 스몰 쓰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여러분들 일단 ITQ 시험은 이걸로면 끝납니다. 이걸로면. 그리고 ITQ 시험이 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그리고 ITQ는 엑셀 시험에서 그렇게 중요도가 높거나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 아니니까 ITQ 말고 커말이라든지 조금 더 고급적인 자격증을 따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ITQ는 요 범위만 이해하시게 되면 함수 파트는 99, 90%, 이게 또 100%라고 하면 또 엉뚱한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야겠네요. 95%는 다 배우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어요. 요거 갖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집 갖고 푸셔도 되시겠고, 저는 이제 이렇게까지 설명드렸으니까 내일부터 실제 시험의 기출 문제를 기준으로 이런 함수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요거 하나만 기억해 놓죠. 함수 뒤에 글자가 들어갈 때는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 이제 Shift 7번 엔드 기호라고 부르는데, 원래 이제 M% 기호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 M% 기호 붙이고 내가 원하는 글자를 쓰시면 된다라는 거.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아까 우리가 여기다가 등수구 했죠. 등수구 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문제 보면 그 뒤에 등을 붙여라 혹은 위를 붙여라 이렇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들 랭크 쓰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시게 되면 아까 랭크 썼던 거고, 여기다가 그냥 큰 따옴표 갖고, 당연히 문자 뒤로는 큰 따옴표 붙이니까 위를 쓰게 되면 컴퓨터가 이거는 에러가 뜹니다. 이렇게. 이런 수식은 있을 수가 없어요. 뭐냐? 함수 뒤에 글자가 들어가는 건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규칙을 하나 만들어 놨어. 뭐를요? 요렇게 엔드 기호라고 부를게요. 그냥 편하게 엔드 기호를 쓰고 난 다음에 글자를 붙이는 거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규칙이니까 허용이 됩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2위, 3위 이런 식으로 뽑아낼 수 있다. 그래서 요거까지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함수 결과값 뒤에 어떤 글자를 붙여서 값을 표시하십시오라는 문제가 나타나시게 되시면은 함수를 쓰고 난 후에 여기 찍어갖고 주소 표시를
수식 입력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맨 마지막에 함수 다 써놓고 수식 입력줄 한번 클릭하신 다음에 앰퍼센트, 엔드 기호 쓰시고 큰 따옴표로 내가 원하는 글자 쓰시게 되면은 아하 그걸로 내가 원하는 글자를 붙일 수 있구나라는 것까지 이해하시게 되면 함수의 90%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남은 조건부 서식은 되게 쉬우니까요. 그거는 우리 문제 풀이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실전 문제 2023년 3월 A형 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 함수 풀어보면서 여러분들과 이 함수를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